비가 거칠게 골목 바닥을 때렸다. 낡은 마법 피자 간판이 젖은 불빛을 흘리고 있었다. 가게 앞에 선 강세라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버티고 있었다. 젖은 노란 티셔츠보다 눈빛이 더 차가웠다. 야, 박지훈. 나 3번째 왔다. 세라는 가게 문을 발끝으로 툭 찼다. 장난 같은 동작인데 위협은 분명했다. 비 많이 오네요. 지금 날씨 얘기할 타이밍이냐? 돈 얘기나 해. 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안 접습니다. 배째라는 거냐? 너 상황 파악이 좀 느리다. 배째도 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라도 해야 합니다. 세라는 잠깐 말을 멈췄다. 겁먹지 않는 채무자는 익숙하지 않았다. 너 좀 재밌네. 그때 뒤쪽 골목에서 거친 발소리가 튀어왔다. 세라를 노리던 산에 두 놈이 비를 가르며 달려왔다. 돈 뜯으러 다니는 애가 너냐? 오늘은 그냥 못 간다. 또 왔냐?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놈들. 사내 하나가 손을 뻗자 세라가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꽂아버렸다. 움직임이 짧고 정확했다. 다른 한 놈이 달려들었지만 세라는 몸을 반 박자 비켜 팔꿈치와 무릎도 그대로 눌러버렸다. 사람 말 안 들으면 꼭 몸으로 배워야 되더라. 손님 줄 서겠는데요. 시끄러워. 너도 별로 안 무섭다. 안녕하세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허락 같은 건 처음부터 범주밖이었다. 가게 안은 작았지만 냄새가 정직했다. 오래 묵은 밀가루 냄새가 아니라 오늘 반죽한 도우 냄새가 났다. 장사 이따위로 하니까 돈이 없지. 근데 재료는 생각보다 안 죽었네. 망해가는 집도 맛은 챙겨야 하니까요. 세라는 냉장고 안치즈를 눌러보고 소스를 찍어 먹어봤다. 시판으로 떼운 맛이 아니라 손이 들어간 맛이었다. 하나 묻자. 너희 맛으로도 왜 손님이 없냐? 이 동네가 점점 비싸고 빠른 걸 좋아하니까요. 저는 아직 느립니다. 느린 게 아니라 답답한 거지. 비켜, 내가 보자. 세라는 앞치마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주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박지우는 말리려다 그냥 지켜봤다. 요리는 해보셨습니까? 사람 다루는 것보단 쉽겠지. 반죽부터 줘봐. 그 말은 바로 틀렸다. 세라는 반죽을 너무 세게 던졌고 덜민 도우는 가장자리부터 찢어졌다. 몇 분 뒤 반죽 한 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소스 국자는 통째로 옆으로 넘어갔다. 야, 이건 반죽이 문제야. 내 손 문제 아니다. 반죽은 멀쩡했습니다. 손이 좀 급하신 거죠? 웃냐. 지금 웃었지. 티격태격이 시작됐고 이상하게도 둘 다 멈추지 않았다. 싸우는데 리듬이 생기고 있었다. 사흘 뒤 맞은편 건물에 대형 간판 골조가 세워졌다.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쪽으로 몰렸다. 익숙한 로고와 오픈 예정 현수막이 올라가자 골목 전체가 한 번에 조용해졌다. 끝났네, 너. 딱 봐도 프랜차이즈다. 끝날지 아닐지는 열어봐야 합니다. 그날 밤 세라는 골목 끝에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계산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앞에 그쪽 프랜차이즈 들어오네. 여기 사장은 마음이 안 꺾여. 계속 붙어 있어야겠어. 프랜차이즈 오픈 첫날 맞은편 매장은 음악과 전단으로 골목을 뒤흔들었다. 마법 피자 앞은 점심인데도 비어 있었다. 오늘은 한가하네요. 한가한 게 아니라 털리는 거야. 저건 장사 아니라 침공이다. 세라는 카운터 위에 놓인 전단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1+1 배달 무료. 음료 증정이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싸고 많고 시끄럽네. 근데 정작 먹고 싶은 이유는 없다. 그래도 사람은 저기로 갑니다. 마 때문이 아니라 문장 때문이지. 넌 맛은 있는데 한 방이 없어. 세라는 냉장고를 열고 치즈와 소스, 도우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재료 문제는 아니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다. 도우도 안 죽었고 치즈도 괜찮아. 문제는 네가 너무 점잖다는 거다. 점잖은 것도 죄입니까? 지금은 죄야. 이 판에선 얌전하면 바로 묻힌다. 그녀의 시선이 전단 한가운데 멈췄다. 디트로이트 스타일 페퍼로니 피자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야, 이거 보이지? 두꺼운 사각도우에 가장자리 치즈 크러스트. 처음 보는 스타일입니다. 좋아. 그럼 더 좋지. 우리가 더 세게 박으면 돼. 저쪽이 먼저 꺼낸 메뉴를요. 쟤네가 먼저 적었다고 쟤네 거냐.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거지. 세라는 사각펜을 찾아 바닥에 올려두고 도우 배합부터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첫 시도는 지나치게 수분이 높았다. 오븐에서 꺼낸 도우 중앙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버려. 이건 피자가 아니라 죽이다. 가장자리 치즈는 좋았는데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발효를 다시 잡아보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치즈가 과하게 타버렸다. 향은 강했지만 끝맛이 텁텁했다. 이건 바삭한 게 아니라 탄 거다. 경계선 다시 잡아. 가장자리엔 체다를 조금만 섞고 중심은 모차렐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박지우는 저온 숙성 시간을 늘려 도우결을 세웠다. 세라는 팬 가장자리까지 치즈를 밀어 넣었다. 페파로니는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나눠 올렸다. 얇은 것은 향을 깔고 두꺼운 것은 기름을 터뜨리게 설계했다. 마무리는 느끼함 끊을 칼이 필요해. 갈릭오일 아주 얇게 둘러. 많이 쓰면 강합니다. 한 바퀴만 가겠습니다. 오븐 문이 다시 열리자 가장자리 치즈가 진한 갈색으로 바삭하게 올라와 있었다. 단면도 살아 있었다. 이거다. 사진부터 미쳤다. 이름은 뭘로 갑니까? 디트로이트 치즈 폭탄 더블 페퍼로니. 들으면 바로 떠오르게. 세라는 배달앱 문구까지 손봤다. 두꺼운 도우가 아니라 가장자리 치즈 튀김이라는 표현을 앞에 세웠다. 그때 최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유로운 미소가 여전히 거슬렸다. 신메뉴 냄새가 나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배 아프냐? 한 조각 줄까? 괜찮습니다. 다만 우연치고는 너무 빠르네요. 최도윤은 피자 단면을 보고 처음으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본사 전단을 그대로 역이용당했다는 걸 알아챘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지나가던 손님 하나가 메뉴판보다 트레이 위 피자를 먼저 봤다. 첫 주문이 들어왔고 곧 사진을 찍는 손님까지 붙었다. 리뷰와 입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봤냐?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날 밤 세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보고 시간보다 계산이 많아졌다. 이 가게는 진짜로 살아날 수도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법 피자 안에는 다시 손님이 차기 시작했다. 오븐 열기와 사람 목소리가 동시에 돌아왔다. 세라는 계산대에 기대서 있다가 박지훈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먼저 봤다. 야, 손배였네. 그걸 왜 그냥 둬? 조금입니다. 주문 밀려서 나중에 봐도 됩니다. 세라는 수건과 밴드를 빠르게 꺼내 그의 손을 잡아챘다.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빈틈이 없었다. 바보냐? 쓰러지면 빚도 못 갚아. 신경 써주시네요. 돈 받을 때까지는 안 죽게 둬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라는 손을 놓고도 한참 표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그때 최도윤이 또 나타났다. 그는 매장 안 손님 수를 세듯 천천히 둘러봤다. 한 번 터지니까 좀 사네요. 그래서 다음 수는 뭡니까? 왜 무섭냐? 이제 시작 같은데? 맞아요. 본사도 그렇게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랜차이즈 앞에 더 큰 배너가 걸렸다. 전 메뉴 50% 할인, 2+3 이벤트가 골목을 덮었다. 이건 좀 심하네요. 심한 게 아니라 작정한 거지.
정상 경쟁이면 이런 속도로 못 가지. 세라는 한동안 배너를 노려보다가 가게 안으로 돌아와 주문 내역과 리뷰를 전부 펼쳐놓았다. 혼자 먹는 주문보다 둘이 먹는 주문이 많다. 취향 갈리는 리뷰도 계속 보이고. 그러면 토핑 선택 폭을 넓혀야 합니까? 아니, 선택을 줄여줘야지. 한 판에 답을 넣는 거야. 그때 정장 차림의 한미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여기 마법 피자 맞죠? 요즘 유명해졌던데. 주문 안 할 거면 돌아가. 구경만 하는 눈이네. 당신이 더 신기해서요. 일수하던 사람이 요즘은 메뉴도 짜나 봐요. 세라와 미나 사이의 공기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박지훈도 그 변화는 숨기지 못했다. 넌 누군데 날 아는 척이냐? 모르면 좋죠. 다만 본사 쪽 냄새가 나서. 한미나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떠나는 뒷모습에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문 닫은 주방에서 세라는 휴대폰을 들었다. 말투는 다시 낮고 차가워졌다. 할인이 더 들어왔다. 예상보다 빠르다. 근데 나도 다음 수 있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세라가 돌아보자 한미나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역시 당신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었네. 도청이 취미냐. 살아남는데 도움도 안 될 짓 하네. 두구랑 통화했죠. 본사죠. 세라는 한미나의 손목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힘은 짧고 정확했다. 입 조심해. 지금은 네가 알 타이밍이 아니다. 그 반응이면 맞네. 당신 처음부터 뿌락지였군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박지훈에게 새 메뉴 콘셉트를 툭 던졌다. 한 판으로 2가지 욕망을 잡자는 제안이었다. 반반 직화불고기 갈릭크림 크런치. 한쪽은 불향, 한쪽은 마늘향. 불고기는 수분이 많아서 도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잡아. 난 감각을 던질 테니 넌 기술로 묶어. 첫 시도는 예상대로 실패했다. 불고기 육즙이 도우에 스며들어 바닥이 물러졌다. 버려. 이건 피자가 아깝다. 고기를 먼저 짧게 볶아 표면만 잡죠. 양념은 더 졸여야겠습니다. 불고기 쪽은 간장 양념을 줄여 농도를 올리고 양파는 생으로 올리지 않고 먼저 캐러멜라이징했다. 갈릭크림 쪽은 처음에 너무 무거웠다. 2조각만 먹어도 질리는 맛이었다. 느끼해. 이건 여자애들이 사진만 찍고 남긴다. 생크림 비율 줄이고 로스팅 갈릭을 올리겠습니다. 향은 더 진하게, 질감은 가볍게. 마지막에 바삭한 양파 크런치와 파슬리를 뿌리자 두 반 쪽의 결이 완전히 살아났다. 좋아. 한 판인데 2판 먹은 기분. 이거면 2+3 안 부럽다. 메뉴가 올라가자 연인과 가족 주문이 빠르게 붙었다.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 판으로 합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리뷰에는 한 판인데 2판 같은 느낌, 직화불고기 쪽이 미쳤다는 말이 쌓였다. 그러나 최도윤도 한미나도 이제는 세라를 그냥 보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두가 속내를 재기 시작했다. 가게 안 공기는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손님이 빠진 밤이면 의심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한미나는 다시 찾아와 계산대 앞에 섰다. 오늘은 돌려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본사에서 연락 왔죠. 당신이 현장 보고 올리는 사람 맞죠? 맞다. 아니다를 왜 너한테 말해? 네가 뭔데? 사장님은 알아야 하니까요. 지금 이 가게에 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박지훈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공기는 말보다 빨리 얼어붙었다. 여긴 가게입니다. 싸움하려면 밖에서 하시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최도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에는 억지로 숨긴 확신이 떠 있었다. 잘 됐네요. 다 모였네. 오늘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최도윤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박지훈 앞에 밀어놓았다. 강제 인수 계약서라는 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박혀 있었다. 본사에서 결정 났습니다. 여기 이제 인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될 일 아닙니다. 이미 절차 들어갔어요. 버티면 손해만 커집니다. 세라는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고 눈빛이 즉시 달라졌다. 문장보다 날짜와 결제 라인이 먼저 보였다. 이 타이밍 본사 정식 승인 아니지. 너 혼자 앞질렀네? 눈치 빠르네. 결국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잠깐. 이건 본사 승인 라인이 아니에요. 당신 혼자 움직였어요. 최도윤은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곧 인정이었다. 명분만 있으면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심어둔 거고요. 그는 손가락으로 세라를 가리켰다. 가게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강세라 씨 보고 잘하셨죠? 처음부터 우리 쪽이었잖아요. 박지훈의 눈이 멈췄다. 논란보다 정적이 먼저 왔다. 처음부터였습니까? 세라는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가장 잔인했다. 처음엔 일이었다. 그건 맞아. 박지훈의 표정이 아주 조금 무너졌다. 큰 소리보다 더 아픈 종류의 반응이었다. 그래서 계속 있었던 겁니까? 지금은 달라. 근데 지금은 설명해도 안 믿을 거다. 세라는 더 길게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를 낚아채고 최도윤의 손목을 비틀어 의자에 눌렀다. 내 이름 팔아서 판 키우지 마. 선 넘은 건 너야. 놓쳐. 이래봐야 늦었어요. 세라는 손을 놓았지만 머릿속 계산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최도윤이 조급해졌다는 건 끝낼 시점이 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세라는 박지훈에게 마지막 메뉴를 하자고 말했다. 싸움의 끝을 찍는 메뉴였다. 화덕직화 스테이크 포테이토 트리플 치즈. 이번엔 걔네가 시스템으로는 못 뺏기는 걸로 간다. 고기와 감자를 같이 올리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아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쉬우면 지금 의미 없다. 박지훈은 스테이크 큐브를 생으로 올리지 않고 팬에서 강하게 시어링한 뒤 레스팅했다. 육즙을 안쪽에 가두기 위해서였다. 감자는 얇게 썰어 로즈메리 오일에 먼저 구워 전분을 정리했다. 화덕에 들어갔을 때 겉면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계산이었다. 치즈는 세 겹으로 갑니다. 모차렐라로 바닥 잡고 스모크 치즈로 중간 향 세우고 파르메산으로 마감하죠. 마지막에 흑후추 갈릭 소스 아주 얇게. 고기 양만 묻고 과하게는 말고. 몇 번의 조정 끝에 메뉴는 완성됐다. 화덕에서 나온 피자는 단순히 화려한 게 아니라 집요하게 설계된 맛이었다. 이건 많이 팔 생각하지 마. 하루 80판 한정으로 간다. 더 팔 수 있는데도요. 못 먹으면 아쉽게 만들어야 폭발한다. 이번엔 양이 아니라 욕망을 팔아. 오픈 첫날부터 대기줄이 생겼다. 사진이 퍼지고 한정 수량이라는 문장이 사람들을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다. 프랜차이즈는 급히 비슷한 스테이크 메뉴를 검토했다. 하지만 직화향과 즉석 감자 식감, 화덕 마감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었다. 최도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다시 인수 서류를 밀어넣고 본사 이름을 앞세워 압박을 키웠다. 좋아. 이제 네가 제일 먼저 선 넘었어. 내가 기다리던 그림이 나왔어. 가게 밖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다. 세라는 그 차를 보자 짧게 웃었다. 드디어 진짜 배우가 온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정장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윤태식은
웃는 얼굴로도 공기를 얼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들 모였네? 생각보다 판이 크게 흔들렸군. 늦었다. 그래도 직접 올 줄은 알았다. 윤태식의 시선은 최도윤을 한 번, 박지훈을 한 번, 마지막으로 세라에게 길게 머물렀다. 보고는 잘 받았다. 그런데 왜 네가 이 가게 편을 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편 같은 소리 하네. 난 이제 니들 목줄 끊으러 온 거야. 세라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윤태식 발 앞으로 던졌다. 작은 물건인데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이 안에 뭐가 있지? 불법 가맹 강제 인수 자료, 상권 밀어내기 계약서, 차명 배부 흐름, 매출 조작 파일, 니들 회사 숨통. 최도윤의 표정이 먼저 굳었다. 윤태식도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걸 네가 어떻게 다 모아. 내가 조급해서, 너희가 멍청해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니들 사람인 척했으니까. 그래서 신제품 쇼까지 벌인 거냐? 쇼 아니지. 1차는 타겟팅 확인, 2차는 판촉 승인 라인 추적, 3차는 이 새끼 욕심 폭발 유도. 다 단계였다. 세라는 3번의 메뉴 전쟁을 하나씩 짚었다. 디트로이트 치즈 폭탄은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빨리 압박 수위를 올리는지 확인하는 미끼였다. 반반 직화불고기 갈릭크림 크런치는 비정상 할인 승인 라인을 추적하는 판이었다. 본사 내부 결제 속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한 판이었다. 화덕직화 스테이크 포테이토 트리플 치즈는 최도윤이 기다리지 못하고 독단 서류를 꺼내게 만들 마지막 자극이었다. 너희는 장사로 죽이려 했고, 난 장사로 증거를 끌어냈다. 차이가 그거야. 윤태식이 허리를 조금 숙여 USB를 집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 그걸 내 손에 왜 주지? 이미 언론, 공정위, 본사 감사팀에 다 보냈으니까 너한텐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거고.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최도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한미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군요. 처음부터는 아니야. 중간부터지. 정확히는 이 가게가 아까워진 순간부터. 미쳤네. 회사 하나를 통째로 날리겠다고? 좀 미쳤다. 근데 니들이 먼저 더럽게 굴었잖아. 밖에서 차량 소리와 무전 소리가 겹쳐 들렸다.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너도 끝나. 내 죄도 같이 깔 거다. 알아? 그래서 더 끝낸 거다. 나만 살 생각이면 여기까지 안 왔어. 윤태식은 더 말하지 못했다. 판이 넘어갔다는 걸 눈치챈 사람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최도윤은 고개를 숙였고 한미나는 처음으로 세라를 적이 아닌 사람처럼 봤다. 마지막까지 거짓말한 건 열받지만 적어도 이 가게는 살렸네요. 칭찬은 필요 없어. 기록만 제대로 남겨. 윤태식과 최도윤이 밖으로 끌려나가듯 사라지고 나서야 가게 안에는 박지훈과 세라의 숨소리만 남았다. 왜 여기까지 했습니까? 세라는 대답을 고르지 않았다. 평생 예쁘게 말한 적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일이라서 왔고 중간엔 짜증나서 버텼고 마지막엔 너 때문에 못 멈췄다. 저 때문입니까? 네가 생각보다 안 꺾여서. 맛도 사람도 이상하게 진짜라서. 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믿음과 배신, 고마움과 상처가 동시에 얼굴을 스쳤다. 중간부터 진짜였다는 말 믿어도 됩니까? 안 믿어도 돼. 근데 놓치면 후회할 거다. 나 이런 말 2번 안 해. 잠깐의 정적 끝에 박지훈의 손이 움직였다. 망설임 끝에 그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도망은 금지입니다. 웃기고 있네. 나 도망 안 가. 이제 여기서 더 바빠질 거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다시 밝아졌다. 맞은편 프랜차이즈는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었고
마법 피자 앞에는 손님 줄이 섰다. 간판 아래 대표 메뉴 보드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새로 적혀 있었다. 디트로이트 치즈 폭탄 더블 페퍼로니, 반반 직화 불고기 갈릭 크림 크런치, 화덕 직화 스테이크 포테이토 트리플 치즈. 야, 박지훈. 오늘 주문 밀리면 각오해. 난 이제 진짜로 여기 사람이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부터 제대로 매세요. 세라는 피식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세 번의 신제품 전쟁 끝에 살아남은 건 가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이 뒤늦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답글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